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밑에 줄 보도록 합시다.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공개된 소프트웨어 세 가지, 이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프리어입니다. 얘는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사용자, 사용 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규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프리회의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 공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얘는 뭐냐면 저작권자가 공유를 완전히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라든지 이런 데 포함될 수 있겠죠.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도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다음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이건 제약 없이 다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사용 허락과 범위, 조건을 갖다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MS, 오피스 30일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갖다 사용할 때 어떤 이런 것이 어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어떤 등급인지를 갖다가 잘 살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이지 3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왜 보호를 해야 되냐?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세 번째 주세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거죠. 왜?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드니까요. 그래서 밑에 그림 봅시다. 여기 첫 번째 저작권을 갖다 존중하면, 두 번째 이익이 창출되고, 세 번째 콘텐츠가 강화되고 엑셀이 더 좋아져요. 아래 한글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력에서 상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창작 동기를 갖다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다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윤리가 나옵니다. 사이버 윤리.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맞추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이버 범죄가 있고 사이버 테러가 있습니다. 일반 사이버 범죄가 있고 테러가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는 여기 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에 보면 해킹과 바이러스 제작 유포, 요거 빼놓고 나머진 다 일반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중에서 사이버 범죄 중에서 이게 더 나쁜 거죠. 해킹하고 바이러스 제작 유포가 나쁩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 사이버 범죄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 바로 뭐냐? 밑에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대면성, 얼굴 안 된다는 얘기죠. 얼굴 안 보고 하죠. 익명성, 이름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시간, 공간의 무제약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해커가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뭐지? 미국 같죠. 해커들 책상 위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컴퓨터든지 다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네모가 문제다. 네모가 뭘까요? 시간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간. 해커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빠른 전파력과 재산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의식 희박. 또 이게 또 참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서버의 위치에 따라서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또 발견하기, 증명하기도 곤란합니다. 이 6가지가 바로 사이버 범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사이버 윤리가 나옵니다. 사이버 윤리가 나오는데, 생산자도 사이버 윤리를 지켜야 되고 이용자도 사이버 윤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 가지 해킹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스미싱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죠. 그래서 이걸 갖다 클릭하면은 자기 정보를 빼간다든지, 아니면 돈이 결제가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스미싱. 다음, 메모리 해킹이 있어요. 해커가 악성 코드를 통해서 어떤 금융 정보를 갖다 유출해서 뭐를 갖다 해가는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파밍입니다. 파밍.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www.kstar.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kstar 만들어갖고
그걸 갖다 착각한 사람들이 패스워드가 아이디를 치고 들어온 걸 갖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해킹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에. 중단은 정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중단은 정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맞춰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핀트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의 가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전화통화를 갖다 한다 이거죠. 전화통화를 갖다 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 보이스 피싱이 되겠죠.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이 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 다음 두 번째. 2번의 세로. 사이버 범죄 중에서 해킹 바이러스. 이건 뭐 사이버 테러입니다. 사이버 테러. 사이버 테러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의 세로. 문자 메시지라든지 피싱의 합성어. 스미싱이 되겠죠. 스미싱이 되겠습니다. 스미싱. 다음에 4번의 가로. 사이트마다 동일하게 이걸 갖다 사용하면 안 돼.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패스워드. 다음에 5번의 가로 볼까요? 5번의 가로. 사이버 범죄의 특징으로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 뭐라고 그래요? 비대면성이 되겠습니다. 비대면성. 다음 6번의 세로 봅시다. 정보 보안이 목표 중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6번의 세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이 목표 중에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기밀성. 발음 잘해야 됩니다.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9번의 가로입니다. 9번의 가로. 주로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 공공정보가 되겠습니다. 공공정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세로. 무슨 소프트웨어는 제약 없이 변경, 복제, 전송이 가능하다. 공개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공개. 다음에 7번의 가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갖다 뭐라 그러냐? 방화벽 그렇게 얘기하죠. 방화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화벽. 그 다음에 8번의 세로 보겠습니다. 8번의 세로. 정보를 특정 사용자만 알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냐? 암호화 이렇게 하죠. 암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을 정리했습니다. 자, 빠진 거 있으면 기록할 수 있도록, 필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1단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1단원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용어가 나왔었죠. 자료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료라는 용어가 나왔고, 다음에 두 번째 정보란 용어가 나왔죠. 정보. 다음에 정보과학도 나왔습니다. 정보과학. 자료라는 것은 현실 세계로부터 관찰과 측정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사실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갖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의미 있게 가공한 것이라고 그랬죠. 정보과학이라는 것은 정보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갖다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다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도 나왔죠. 연결,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보호가 나오는데 정보 보호는 웹 2.0 때 공유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서부터 정보를 갖다가 보호하기 필요하겠다. 정보 보호가 필요해졌다. 정보 보호를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음 네 번째, 저작권이 나옵니다. 사이버 인류에서 저작권이 나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을 갖다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그랬죠. 창작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